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윤지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청약 신청을 받았던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 무순이 청약에 무려 93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단일 아파트 단지로는 역대 최대 신청 건수라고 하는데요. 26일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흑석 리버파크 자이는 이날 진행된 무순이 물량 한 가구와 계약 취소 주택 한 가구에 대해서 총 93만 4,728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각각의 신청자 수는 82만 9,804명이었고요. 또 10만 4,924명이었습니다. 기존의 최고 기록이었던 서울 은평구 DMC 파인시티 자이 무순이 청약 건수를 넘어섰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기 많은 지역으로는 청약으로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상담 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서울전화 02-2128-8562번 전화상담, 문자상담 받고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도 이용해 보세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고 소식도 받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채팅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 보고 나서 저희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슈 시그널로 이 시간 한번 꽉 채워볼 텐데요. 저희 오늘 이 시간에는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이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 시그널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지식산업센터 그 중에서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늘은 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좀 어떤 게 다를까요? 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관련돼서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거 대비했을 때는 지금 많이 좀 하락한 부분도 있고 많이 좀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또 차익형 부동산은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또 수익형 부동산은 많이 좀 접근하는데 아마 지금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좀 놓쳤었던 분들은요, 부동산 집통 유튜브 검색하시면 또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부터 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다양하게 지금 수익형 부동산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지난주까지는 이슈 이제 호재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두 가지를 좀 비교 분석하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생활 숙박시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거 하나랑 그냥 분양형 호텔 두 가지에서 좀 많이 상담을 좀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슈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좀 한번 알아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생활 숙박 시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 분양 호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나, 또는 생활 숙박 시설이 한때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실제 우리 부산 해운대 LCT 같은 경우에는요, 생활 숙박 시설로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라고 해서 이걸 접근한 부분도 있고, 레지던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으로 과거에 우리 아파트 틈새 시장 오피스텔이 나왔고요. 또 우리 오피스텔로 좀 더 변화돼서 틈새 시장을 해서
이 생활 숙박 시설을 좀 이제 찾으신 분들이 많은데, 자 이제 많이 좀 뭐 바뀌고 있고 또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시대에 따라서 뭐 투자 방식도 바뀌다 보니까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는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좀 꼭 꼼꼼하게 좀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호텔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요즘 뭐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많이 상당히 지금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숙박비가 지금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호텔 같은 경우에 중에서 이 분양형 호텔이 있습니다.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관광 특성화를 좀 더 활성화시킨 데서 뭐 속초나 뭐 우리 보면 어떤 우리가 해안가 쪽 지역들 있죠. 그쪽 지역 쪽에 이 분양 호텔이 이제 좀 더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호텔하고 뭐 똑같이 우리가 보면 뭐 분양 호텔이하고 우리 숙박하거나 또 우리가 투숙하는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뭐 차이는 없겠지만 각각의 객실, 예를 들어서 뭐 1301호 또는 뭐 1302호 각각의 객실을 개별 등기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호텔 뭐 우리가 뭐 호텔 뭐 많죠. 뭐 조선 호텔도 있을 거고 우리가 보면 뭐 롯데 호텔도 있을 텐데 뭐 기업이 운영하는 호텔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개별 등기, 즉 객실 하나하나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투자를 해서 개별 등기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이 객실별로 등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객실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를 매도를 하고 싶으면 이 전매도 가능한 게 이제 호텔. 그래서 분양 호텔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생활 숙박 시설은 좀 다릅니다. 생활 숙박 시설은 뭐냐면 자, 이 단기 투숙으로 해서 뭐 직장인이나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투숙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호텔에 투숙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뭐 우리가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이 있고 물론 뭐 컨디션이나 룸 컨디션이나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가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보면 뭐 단기 투숙으로 이제 생활 숙박 시설 뭐 레지던스라 이야기 많이 하죠. 자 이걸 많이 했는데 뭐 비슷합니다. 호텔처럼 부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자. 이 생활 숙박 시설도 운영 주체가 있고 호텔도 운영하는 운영사가 있겠죠. 그래서 호텔을 뭐 운영하고 뭐 F&B에서 식음료 같은 뭐 서비스를 진행할 텐데 자, 이 생활 숙박 시설의 차이는 뭐냐면요. 치사 및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 말 그대로 뭐냐면 치사가 가능하고요. 뭐 세탁이 가능하고 이 기본적인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빨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맡기거나 아니면 뭐 코인 세탁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치사 같은 경우는 호텔은 뭐 콘도가 아닌 호텔 같은 경우에는 치사 행위가 안 되죠. 하지만 이 생활 숙박 시설은 시상 가능하기 때문에 자 숙박 시설로 이용을 하는 게 목표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메인이긴 하지만 이거를 주거용으로도 많이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그 레지던스 이용해서 어차피 취사도 가능하고 부대 서비스 이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생활 숙박 시설이 그래서 틈새 시장으로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 각오로 좀 말씀드리고 있죠. 일단 호텔을 보면요. 호텔은 사업 주체가 일단 시행사죠. 시행사가 어떤 부지를 매입을 해서 뭐 상업 뭐 용도의 땅을 갖고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호텔을 뭐 짓겠죠. 호텔을 짓는데 수분양자가 투자자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개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호텔 운영사가 있는데 자 예전에는 우리가 호텔을 자 예전 보면요. 뭐 강원도라 할게. 강원도 어떤 뭐 우리 양양이라면 호텔 하나 지었다고 할게요. 자 호텔을 지으면 이 호텔 로비가 있고 그다음에 뭐 객실별로 이렇게 분양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그런데 최근에 뭐 뭐 요즘에 보면 택지 개발 뭐 마곡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위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지역들이 있는데 자 요즘에 호텔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요. 자 몰이 주상복합처럼 건물을 이제 우리가 복합몰로 건물을 짓고요. 뭐 1층이나 2층은 상가가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층 이상은 호텔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뭐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호텔만 이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관광객이 끊긴다면 리스크는 있겠지만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밑에 상권이 확산되어 있는 지역들은 주로 뭐 업무 지역 인근에 자, 업무 지역 인근에 뭐 비즈니스 호텔이나 그런 부분을 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해서 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 운영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자 제일 중요한 거 이거겠죠. 숙박. 자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당시에 제주도에 많은 호텔들 분양 호텔 받으셨던 분들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관광 같은 경우가 물론 뭐 뒤에는 어느 정도 내국
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고 활성화되긴 했지만 초창기 때 뭐 손해 봤던 이유가 뭐냐면 숙박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F&B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우리가 밥을 조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니면 뭐 앞에 뭐 애프터눈 티 저도 뭐 많이 좋아하긴 한다만 뭐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 뭐 웨딩홀 같은 것도 뭐 대여를 해가지고 또는 뭐 세미나를 대여할 수도 있고요. 그런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다가 뭐 운영비를 빼겠죠. 운영비와 각종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 세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호실 투자하신 분들에게 이제 배당률을 지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수익률이 이제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호텔 투자 분양형 호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동률이 몇 프로나 나오나 그게 가장 중요하죠. 가동률 리스크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뭐 방송을 오픈 다 해드리기 어렵다 보니까 뭐 호텔마다 국내 호텔마다 가동률이 기본적인 틀이 있고 그에 따른 수익률 계산표들이 있긴 한데 여기에 이제 F&B도 상당히 보통 한 10% 정도 숙박이 뭐 만약에 100억이 수익이 났다면 한 보통 한 뭐 20%나 30%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특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F&B 같은 경우는 뭐 20%뭐 왔다 갔다 전후로 해서 뭐 계산하면 좀 맞을 것 같고 얼추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생활화 숙박 시설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제가 뭐 최근에 지금 뭐 저번 달에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자 생활화 숙박 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 주체가 시행사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수 분양자 투자자 맞고요. 그다음에 호텔 운영사 맞죠? 이 숙박 시설도 운영하는 다 보니까 이 숙박 시설 운영하는 주체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과거에 레지던스 이게 주거용은 사용이 가능하다. 왜냐면 취사 가능하죠. 취사 가능하고 난방도 다 설치가 했고요. 당시에 그다음에 뭐 세탁기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 오피스보다 차이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홍보를 주거용은 사용 가능하다. 그다음에 또한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상태였죠.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다 홍보하다 보니까 주택수에 다주택자 포함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고 또는 나는 주거로 좀 더 저렴하게 아파트 대비했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원칙상 이 생활 숙박시설도 당연히 숙박시설이죠. 이름 자체가 생활형인데 숙박시설이죠. 숙박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고 국토부에서 이제 이야기 이제 발표 이제 보도 자료를 하면서 이제 언론 자료를 같이 했을 때 2021년도 10월 14일부터 2023년도 10월 14일까지 2년 동안 계도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숙박 시설을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이전에 신청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용산의 어떤 근린 생활 시설을 주거용으로 이용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분들 이야기합니다. 여기 전입신고 되면 당연히 주거로 보는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전입신고는 뭐 고시원도 전입신고가 가능하고요. 근린생활시설도 우리가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거용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다는 거죠. 왜? 목적은 이게 지금 주거용이 아닌데 주거용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 가능한 계도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10월 14일 이전까지 맞춰야지 그 이후에는 만약에 변경 안 했다 하면 당연히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겠죠. 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자, 사실 호텔로 다 넘어가면요. 호텔 같은 경우는 안정적 수익 구조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사가 뭐 운영을 잘한다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지역별로 객실 가동률이 낮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보면요. 상당히 지금 분양 호텔을 받았는데 어떤 특정 지역들을 보면 성수기 때는 또 운영이 잘 되긴 하는데 여름이 아닌 뭐 봄, 가을,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청나게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1년으로 계산할 때는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운영사하고 시행사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물론 시행사에서 운영사를 뭐 잘하는 운영사를 뭐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어떤 경우에는 운영을 너무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 분양자들이 이제 호실을 갖고 있는데 운영사가 뭐 운영을 잘 못하고 또 브랜드 우리 보면 브랜드나 그런 것들도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가동률이 좋지 않아서 이 수 분양자끼리 운영사를 바꿔보자. 그래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 투자할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건물 자체 봤을 때 로비는 뭐 시행사 관련된 지분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로비를 뭐 제외하고 운영할 수 없겠죠. 지분이 수시행사도 지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익화가 있는 경우는 위탁사 변경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운영사 같은 경우가 정말 이름이 있는 경우나 또는 시행사가 되든 운영사가 됐든 실질적으로 과거에 경험이 있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메리트 있겠죠. 그리고 특히 만약에 이 비즈니스 호텔이나 뭐 일반적인 호텔이 아니고 좀 한 4성급 이상의 4성급이나 5성급, 특히 5성급 같은 경우 뭐 수영장하고 다양한 뭐 시설들이 있겠죠. 플러스 뭐 근처에 골프장까지 있으면 상당히 뭐 인기 있는 지역인데 상당히 그런 호텔 같은 게 많지는 않지만, 자,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서 호텔 분양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한강 인근에 제가 뭐 어떤 호텔을 말씀드리죠. 어떤 인근 호텔이나 또 어떤 호텔에 뭐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임대를 받고 있고 또한 뭐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 좋은 관광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규모 있는 호텔, 저는 뭐 규모 없는 호텔도 뭐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지만 규모 있는 호텔들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최소한 뭐 300에서 500 이상 객실이 가동이 가능하면서 상당히 인근에 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워터파크가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뭐 아니면 뭐 옆에 뭐 편의시설들이나 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같이 포함된 그런 부대 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가족 방문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정도 유리할 거고, 기존에 운영했던 호텔이 있다고 하면 거기 호텔의 가치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운영사 같이 운영이 될 거고요. 관련된 그런 관계자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호텔 분양한 호텔 같은 경우는 무작정 묻지마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건물 내부 이쁘다, 건물 외관 이쁘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운영사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는지 그걸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생활 숙박시설 단위 넘어가면요, 생활형 숙박시설, 자, 이름 길죠. 이제 생숙이라고 저희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 주거용을 이용한 경우는 무조건 2023년 10월 15일 이후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가 됩니다. 어쨌든 2년 동안 계도 기간을 줬기 때문에 이후에는 발생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오피스텔 변경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오피스텔을 하면, 저도 지금 건축법이 지금 약간 지금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뭐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몇 제곱, 뭐 40제곱이나 그 정도 이상의 뭐 나오면 주차수가 한 대, 뭐 40제곱의 집이 하나 있다고 할게 오피스텔, 그러면 주차 대수 하나씩 부여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생활 숙박시설 뭐 가고 뭐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200제곱이 넘는 경우에 주차수 한 대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에 만약에 100실이 있다고 하면, 오피스텔 100실이 있다고 하면 뭐 주차 같은 경우는 뭐 원룸이라면 33대나 뭐 한 40대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생활 숙박시설로 들어간다면 주차 대수를 뭐 10대, 아니면 12대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당시에. 그런데 이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면 두 가지죠. 하나는 바로 옆에 인근에 공터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데서 매입을 해서 오피스텔 변경 신청한다거나, 또는 뭐 지하를 덮어가지고 주차시설을 만들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주차 시설 때문에 주거용 변경이 매우 어렵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주택법이나 소방법, 그다음에 또 이 생활 숙박시설 같은 건 이제 보통 이제 상업지역 같은 게 많이 이제 지어놨는데, 자, 용도 변경,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제 2종이나 3종 주거 용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용도 변경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겠죠. 물론 이 지금 생활 숙박시설에 뭐 상업시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상업 비율이 높다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쉽지 않다 보니까 이 지금 가구와, 그리고 또 인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생활 숙박시설 레지던스하고 뭐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지자체 인허 필수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요. 아까 여기 마지막 정리한 것처럼 오피스텔 대비 주차 공간이 현저히 작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보면 이제 생활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23년도 2월 달에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 보면요, 생활 숙박시설 가구가 전국에 86,920 가구, 상당히 많죠. 아마 시청하신 분들도 생활 숙박시설에 이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많을 텐데, 자, 경기 같은 경우 23,000이고 인천이 14,000 정도 됩니다. 근데 오피스텔 변경된 가구가 경기 88가구만 오피스텔로 주거 변경했죠. 자, 인천 제로죠. 그러면 용도 변경 가구 비율을 보면요, 전국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전국 뭐 지방에다가 뭐 생활 숙박시설하면 뭐 토지값이 싸서 뭐 옆에 매입을 한다거나 주차 시설 확보한다거나, 또는 뭐 지자체에서 좀 더 인허가를 좀 더 풀어줘서 뭐 주거로 전환을 좀 시켜줄 수 있겠지만, 뭐 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변경된 게 없고요. 2월 기준으로 경기도 0.37%만 주거로 변경했다. 그렇다고 하면 23년도 10월 15일 이후에 이제 국토부에서 물론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또 모르겠지만 주거용을 변경하지 않은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행 강제가 발생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 생활시설 정말 투자하고 싶다면 시세보다 가격이 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여러 전매나 그런 것들에 무작정 또는 뭐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뭐 냉정하게 이거를 뭐 하신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숙박시설로 말 그대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있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말 그대로 주거로 뭐 월세나 아니면 뭐 전세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단기 임대로 또 이용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면 제가 뭐 괜찮다 말씀드리겠지만 주거용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분양 호텔하고 생활 숙박시설 차이점도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장점하고 그다음에 어떤 구조인지 좀 말씀드렸긴 하는데 상당히 아마 지금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좀 답답하시거나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 또 전화 주시면 또 뭐 법률적이나 뭐 추가적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문의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면 이번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참 궁금했었던 분양형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지금 차이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만큼 이 점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셨던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상당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표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도 변경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조금 분양을 받으실 때는 유의를 하셔라라는 점을 몇 번이고 강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추가적으로 궁금사항이 생기셨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담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신안 토탈 아파트입니다. 22평형 거주 중이시고요.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서 문자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동작구로 한번 떠나볼게요. 신안 토탈 아파트 거주 중이시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살짝 말씀드리면 약간 편파적으로 살짝 제가 원래 동작구를 좀 많이 좀 추천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약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상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안 토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좀 모양은 좀 이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양은 이쁘지 않아요. 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자 인근 보면 다 이제 빌라들이나 뭐 그런 뭐 다세주택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좀 더 넓게 볼게요. 넓게 보면요. 자 여기 대방역이 있죠. 대방역이 있고 여기 지하차도 있고 그다음에 여의도 넘어가는 길이죠. 그다음 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칠림선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더블 역세권이 변경된 부분이 있고, 자 여기 같은 경우 주거 환경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대방 싱글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이 대방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환경은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녹지 공간도 자리 잡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여기 길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좀 더 옆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길이 여기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길이 또 하나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여기가 좀 더 큰 길이죠. 자, 여기 큰 길이 중심으로 했을 때, 제가 막 좀 별을 막 그리고 있죠. 지금 열심히. 자, 이 노량진이 지금 재개발이 지금 현재 펜스 쳐져 있는 지역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안 토탈 아파트하고 이 노량진의 일대의 누타운은 그냥 재개발 사업을 할게요. 그냥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보통 이제 기본적인 틀이 될 텐데, 자 이 재개발 사업이 들어갔을 때 이 신안 토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 개선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노량진이라는 지역이 물론 여기 뭐 노량진 수산시장도 있고 뭐 컵밥거리도 맛있는 뭐 음식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뭐 개선이 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뭐 아니면 또 요즘에 뭐 공무원들이 인기도 떨어져서 뭐 학원들이 좀 많이 없어진다 그런 걸 하고 집값하고 보시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 재개발해서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면 뭐냐면 자 좀 더 줄여볼게요. 우리가 이 지금 넓게 볼게요. 이쪽 동작 영등포 이쪽 우리 영등포역 북쪽 라인 쪽은 중공업주니까 제외하고 이 싱글동 라인을 볼게요. 싱글동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상도동 라인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노량진동 라인이 있고 옆에 흑석동 라인이 있고, 흑석동은 뭐 워낙 뭐 뛰어난 동네니까 뭐 배제를 한다고 했을 때,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7호선이라는 중심이 있고 1호선은 비록 뭐 지상철로 다니죠. 지상철로 다니긴 하지만 지상철이 있고 그다음에 9호선이 있죠. 노량진은 9호선이 또 지나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 낙후된 지역들이 노량진 과거 1호선만 있던 시절, 우리 1980년대, 90년대 가볼게요. 1980년대 가보면 이 1호선을 중심으로 이쪽이 핵심 지역이고 어쨌든 뭐 이쪽이 뭐 기업들이나 아니면 또는 뭐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7호선이 들어오고 이쪽 신길 뉴타운이 들어오면서 아파트 단지들이 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길 뉴타운이 상전벽해를 했는데 자. 이 신길 뉴타운 대비했을 때 저는 오히려 노량진 뉴타운 일대가 상당히 물론 신길 뉴타운이 훨씬 더 큽니다. 규모도 크긴 하지만 이쪽 지역들이 개발 행위를 했을 때는 아파트가 상당히 높은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신한 토탈 아파트의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뭐냐면 자 가격을 볼게요. 호갱로. 자 호갱로는 지금 21평 보면 4억 7천이 지금 최근 실거래가예요. 자 서울에서 21평 5억 미만 동작에서 그것도 동작구죠. 동작구에서 상당히 제가 볼 땐 거의 뭐 지금 신한이 거의 베스트 5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저가의 아파트다. 상대적으로 동작이.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저평가되기 때문에 뭐 투자 포인트 잡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자 옆에 볼게요. 대방 현대 아파트. 자 여기는 아파트가 뭐 어쩌면 뭐 단독적인 뭐 200 지금 134세대 134세대인데 자 지금 보면 여기 야인이 있고 옆에 대방 현대 아파트 보면 500세대 9억 5천대예요. 29평 9억대. 물론 21평 20평 비교한 게 그렇지만 그다음에 여기 현대 홈타운은 25평이 8억대입니다. 근데 4억대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같이 올릴 수 있는 거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전무하다. 그러나 이 바로 옆에 노량진 일대가 개발 행위를 통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대방도 신한 토탈 같은 게 97년도 아파트죠. 뭐 재건축을 아직 바라보기는 어렵겠지만 용적률이 무려 377%입니다. 자, 1기 신도시가 지금 재건축 특별법을 뭐 적용을 받는다. 신도시 뭐 특별법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뭐 지금 뭐 200% 전후로 해서 마치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자, 300%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377 거의 400% 정도 된다면 결국은 신한토탈 아파트가 나중에 선택해야 될 거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고 리모델링 사업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인근에 제가 볼 때 그 리모델링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인근의 환경들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이쪽 역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역도 노량진역을 이용하기 좀 더 편하겠죠. 뭐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9호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여의도의 접근성이 상당히 뭐 이 대방으로 해서 넘어가면 바로 접근성도 있기 때문에 자 여의도 가치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신한토탈 어느 정도 간접적인 수익 혜택도 볼 수 있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현재 뭐 거주하신다 저는 뭐 투자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지금 투자를 뭐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4억 7천이 지금 떨어지는 상태죠. 지금 보면 떨어지는 상태죠. 그런데 이게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확 떨어진 것 같은데 실제 4억 8천에서 5억이 최고가였고요. 5억에서 4억 7천이요. 2천, 3천 차이죠. 세금 차이 어떻게 보면 있죠. 2천, 3천 차이면 자 2천, 3천 차이인데 지금 뭐 투자로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물건도 많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는 있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 하실 때는 굳이 이거를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하반기쯤에 아마 뭐 금리 인상이 혹시나 된다고 하면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눈여겨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답은 좀 거주를 하시고 노량진 그 재개발 사업을 지켜보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으로는 동작구 노량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봤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금 노량진 쪽 일대가 재개발로 인해서 정비가 되게 된다면 간접적으로 주변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아파트로도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역도창 가까운 아파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여의도의 호재까지 함께 누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추가적인 궁금사항 생기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도 확인해 볼게요. 네,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려요. 이번에 경기도 안양, 동안구, 비산동에 힐스테이트 파큐뷰 107제곱미터형 입주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힐스테이트, 비산 파큐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입주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2년도 4월 달이다 보니까 나 입주는 하신 것 같고요. 입주했습니다라고 예. 얘기해 주셨네요. 네, 입주는 하신 것 같고요. 네. 지금 가격적인 부분 봤을 때는요. 지금 뭐 가격적인 부분은 5억 9천 정도에서 지금 이제 뭐 25평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지금 네이버 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일단은 네이버 지도를 보면요. 자, 위치적을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50대에서 60대 분들이 거주하시기에 상당히 좋다. 또는 아이들을 좀 더 쾌적하게 키우기에도 좋다. 왜냐면 자, 이거 보세요. 인근이 공원도 있고 산이 상당히 가파른 산이에요. 이쪽이 뭐 보면 딱 보다시피 딱 산이 있고 공기도 상당히 깨끗할 겁니다. 상당히 공기 좋고 양양에서도 이쪽 라인들 상당히 좋을 텐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장점이 뭐냐면 초등학교 가깝죠. 초등학교 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품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차도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길을 봤을 때도 상당히 뭐 초등학교 보내기도 좋고 주거 환경에서 뭐 초등학교를 키우는 아이들이 있는 집안 있거나 또는 50대, 60대 좀 더 환경적인 부분을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좀 더 줄여볼게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지금 비산동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뭐 아래 보면 뭐 이마트나 그쪽 라인들 비산동 기준이라고 한다 하면 이 지금 계속적으로 집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평촌자이 아이파크도 있죠. 더 포레스트 있고 여기 비싼 파크뷰도 있고 지금 아파트들 위쪽에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분들이 출퇴근한다고 할게요. 자 차로 출퇴근한다고 할게요. 자 차로 만약에 인덕까지 출근한다 하면 아침에 출근길 뭐 이렇게 간다면 어찌됐든 뭐 출근하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출근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지하철을 탄다고 하면 이분들이 만약 젊은 뭐 신혼부부들이 들어왔어요. 신혼부부 들어왔다 하면 자 안양역까지 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요. 만약에 이 안양에서 1호선 라인에서 출퇴근하시면 괜찮은데 만약에 동쪽 라인이 서울의 동쪽으로 출퇴근한다면 거리가 상당히 많겠죠. 자, 이 이야기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쪽 사시는 분들 거기서 살지 여기 왜 살겠어 이야기하겠지만, 자, 우리가 집이라는 거는 결국은 찾는 순위가 있어요. 찾는 순위. 뭐냐면, 자, 이 지금 평촌이 이 일기 신도시죠. 범계의 평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쪽 보면 새로 아파트들을 막 지어진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호계동도 지금 호계 사거리 밑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 많이 지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밑으로 가면요. 지금 아래쪽 좀 더 갈게요. 자, 이 당동이나 옆에 3번 같은 일기 신도시죠. 자,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이 앞으로 올라가면 이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나도 이거 사고 싶어. 나도 이거 사고 싶어. 그러면 집주인 파시는 분들이 호가를 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거 사고 집을 내놨어요. 근데 누구도 내놨어. 나는 교통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너는 또는 나는 주거환경 좋은데 또 다른 데서 살고 싶어. 또 매도하신 분 있겠죠. 지금이야 새 아파트니까 인기 많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찾는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겨내는 거는 있죠. 지금 지금 아파트가 어쨌든 뭐 앞으로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겨내려면 뭐냐면 결국은 지금도 어느 정도 괜찮은 이 신도시 평촌이 일기 신도시가 괜찮지만 가격이 더 올라가줘야 됩니다. 가격이 더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평촌 가격 일대가 나 여기 거주하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 인근의 인덕원 가격도 비싸. 그렇다고 가천 갈 수도 없죠. 자, 그렇다면 이 금정으로 가려고 하는데 금정도 GTX 뭐 들어온다 해가지고 가격도 많이 올랐네. 그러면 뭐 3번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위쪽으로 해서 뭐 석수동이 됐든 아니면 밑에 뭐 안양 뭐 동이 됐든 이 지역으로 넘어가겠죠. 자, 넘어갔을 때 이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쾌적하고 환경도 좋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도 뭐냐 금방금방 여기 뭐 이동할 수 있으니까 뭐 오래 걸리진 않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가격 볼게요. 자, 이 지금 25평이 6억대입니다. 힐스테이트 이 비싼 파큐브 6억대고 22년 4월이고요. 용적률도 많이 쓰진 않았어요. 229%입니다. 자, 22년 4월 달이면 지금 어쩌면 새 아파트죠. 새 아파트고 25평 6억 기억하세요. 자, 아래쪽 가볼게요.
평촌 레미안 프로즈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7억대죠. 그렇죠? 7억대죠. 25분 물론 여기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이 1년 차이가 나는 이 아파트 평촌 레미안 프로즈 아파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산 파큐브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25평, 22평 했을 때 자 금액적인 6억, 7억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앞에 보면 뭐 앞에 보면 큰 도로가 있죠. 바로 옆에 이 범계 평촌이죠. 평촌에 이 인프라도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학원공원에서 이 녹지 공간도 누릴 수 있죠. 이 왼쪽에도 상당히 좋아지죠. 옆에 지식산업센터부터 해서 상당히 또 일자리들 많은 지역들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단순 비교했을 때 6억대가 7억대가 있습니다. 시간이 한 5년 지났습니다. 차이가 얼마큼 차이가 날까요? 저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차이가 그냥 1억대로 그냥 평행하게 달릴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지금 비산 파큐브 가격 올랐어요. 그러면 얘는 더 올라요. 그렇죠?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비교 분석은 뭐냐면 결국은 지금 6억대라는 기준이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여기 옆에 보면 지금 23평대가 지금 여기 은하수 청구 같은 경우는 옛날 자 92년도입니다. 1기 신도시 옛날 아파트죠. 자 6억대입니다. 자 그럼 뭐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새 아파트고 주차 시설도 편하고 녹지 공간도 있어서 살기 좋다고 하지만 자 편의 시설들이나 뭐 앞에 뭐 롯데백화점도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인프라들이 있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10년치가 지났다고 하면 여기 뭐 재건축이 될 수도 있고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앞에 뭐 건물 같은 경우 뭐 꾸밀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가격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새 아파트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걸 지금 당장 빨리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3년 정도는 여유롭게 편안하게 만끽하면서 거주를 하세요. 그런데 4, 5년 이상 넘어갈 때는 어느 정도 다른 지역으로 과감하게 옮기는 전략을 들어가야 된다. 이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죠. 비산 파큐브 가격을 올리려고 한다고 하면 어찌됐든 이 평촌이나 번개가 가격 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산동이 됐든 뭐 위쪽에 석수동이 됐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같이 올라가 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사를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양시로 한번 떠나봤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정말 그 지역의 위치를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것 같고요. 직주 근접이라던가 그 주변 환경을 잘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 아파트,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은 갖고 가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그 아파트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지만 앞으로를 좀 미래 가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한 3, 4년 뒤에는 한번 이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추가적으로 생기셨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번에는 투자 시그널 매물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투자 시그널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매물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상가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가 물건 개요부터 소개해 주실게요. 네, 이번은 좀 상가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천안 서북구의 불당동에 위치한 상가고요. 여기가 위치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제 천안 IC에서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네, 1호선 아산역, KTX 천안 아산역 차량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계약 면적 77.11제곱미터고 전용 면적은 38.37제곱미터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층수가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특징이 뭐냐면요, 인근에 산업단지가 포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인근의 상권에 위치해 있고요. 이 준공은 22년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매매가는 1층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1층이 4억 3,9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입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면요, 이 천안 안산역이 있고 KTX SRT가 정차하죠. KTX SRT 정차 천안 안산역이고, 자, 여기 지금 현장 위치했기 때문에 뭐 천안 IC에서는 차량으로 좀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뭐 신호 걸리면 12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자, 안산역에서 한 7분 정도면 빠르게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최근에 여기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날씨가 많이 더워지기도 하고 비도 오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제 5월달, 4월달, 5월달에는 날씨가 좋다 보니까 좀 많이 멀리 좀 커피도 마시고 야외로 많이 가셨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복합 상가로 많이 또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도 시원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말에 좀 정체가 좀 많이 발생이 되긴 하지만 그만큼 인기도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넘어간다 하면, 화면을 좀 더 확대하면 이 8차선 대로변에 있습니다. 8차선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나가다 보면 엄청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불당로라는 게 있고요. 이 불당로라는 걸 그랬던 게 뭐냐면, 이 안쪽에 이제 상업지역 라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 보면 다 주거 지역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다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녹지 공간 있고, 아파트 단지들이 자리 있고, 초등학교 있죠. 자, 그리고 옆에는 이 종합운동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천안 종합운동장이 딱 있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는 천안시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새로운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한다거나 택지 개발을 할 때는 이 시 또는 구가 될 수도 있고요, 군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외곽 쪽이 아닌 이상은 시청이나 구청이 이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천안시청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천안에서는 가장 메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구나,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 반듯반듯하죠. 신시가지 이런, 그렇기 때문에 불당동에 위치한 상가가 위치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근에 좀 배우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우 세대를 보면요, 자, 무려 8,000여 세대 아파트 단지가 입점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오른쪽 라인에 보면 백석동 아파트가 한 4,000 세대 자리 잡고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이런 다양한 불당동의 아파트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수요를 상당히 좀 보시면 좀 상당히 좀 도움 될 것 같고요. 상권의 확대는 어쨌든 아파트 단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인근에 또 산업단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거에 대한 있지만, 위쪽 바로 북쪽 라인에는 산업단지들 백성 농고단지나 뭐 외국인 일반 산업단지, 그다음에 사무소 디스플레이, 천안 캠퍼스가 또 자리 잡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과 바로 천안시청, 특히 이 천안시청에서 근무하시는 이런 이제 공무원분들의 관계자분들이 점심에 밥 먹으러 많이 넘어오십니다. 점심 때 쉴 때 보면요, 뭐 공무원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좀 식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일 점심에도 상권들이 돌아간다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호재로 넘어간다 하면, 호재는 당진 아산고속도로, 이 당진에서 이 청주까지 또 연결되는 이 사업인데, 이 청주, 그다음에 뭐 당진간 아산, 당진, 이렇게 좀 상당히 긴 구간인데, 이 과거에는 우리가 평택, 제천, 경기도 평택 제천까지는 동가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자, 이 충청남도 쪽에서 동가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뭐 서해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 노선 밑에 아래쪽도 있죠. 그다음에 경부속도로 있고, 뭐 다양한 노선들이 있는데, 자, 이 동쪽과 이 동가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착공 예정이 들어서 향후에 착공이 되고 들어온다 하면, 이 지역 내의 가치 상승, 다른 산업단지하고 연계에도 상당히 노려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국가첨단 산업단지 후보지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안 일대가 417만 제곱미터가 미래 모빌리티가 이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구 유입도 상당히 증가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천안도 어떻게 보면 준수도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지금 1호선이 다니고 있죠. 1호선이 우리가 뭐 수도권 철도망에 편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말은 충청남도지만 어떻게 보면 준수도권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도 상당히 빠른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후보지 선정이 됐고, 향후에 이 미래 모빌리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핵심 먹거리 산업이 확장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인구 유입 때는 상권 확대도 될 수 있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왼쪽에 이제 아산 신도시 센트럴시티가 25년도 완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산 신도시 그래서 배방 그다음에 아산 신도시 센트럴시티 그다음에 오른쪽에 불당까지 이 지금 트리플로 연결되는 이 모습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모습입니다. 지금 준공은 완료가 된 상태고요. 자, 건물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이제 엄청나게 크죠. 어떤 메인 상가입니다. 가장 큰 이 불당 가장 큰 메인 상가고 이 구름다리가 있기 때문에 8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뭐 단절될 수 있겠지만 이 위에 구름다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 구름다리를 통해서 또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안에 보면 상당히 지금 뭐 넓은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안에 지금 보면 이미 영화관 CGV가 이미 입점이 되어 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하나 상당히 또 인기 있는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우후죽 순으로 넣은 게 아니고 다 테마별로 이 MD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5층 키즈 카페, 뭐 6층 의료 시설 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1층이기 때문에 상당한 유동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보면 옆에 아파트 단지 있고 그다음에 옆에 상가들이 잡고 있죠. 그래서 메인 상가가 바로 이 중심 상가 라인이 바로 이쪽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종합운동장 라인과 그다음에 천안시청 그다음에 이 구름다리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것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을 보면요. 가격은 4억 3,900만 원 1층 상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증금 같은 경우는 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일 때 월 임대료 130만 원씩 매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한다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좀 더 용이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억 2,9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투자금은 1억 8천만 원으로 수익형 부동산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상가가 비어있는 상가인지 운영이 되는 상가인지 아니면 인근에 정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지 평일, 주말 과연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가를 투자하실 때는 한번 소비자 입장으로도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후 수요가 일단 풍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위치도 나름 좋아야 될 것 같다. 아니, 나름이 아니죠. 정말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1층 상가고요. 거기에다가 아파트의 수요와 함께 산업단지의 수요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상가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천안시의 상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생기셨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38 아니죠. 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저희 매물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이 상가도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죠. 자, 이번에 이제 인천에 있는 이제 미추홀구 주안동 상가를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포인트 딱 그냥 깊게 잡아드리면 2호선 시민공원역이 있어요.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있는데 도보 2분거리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상업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대지가 13.37제곱미터 부여가 되고요. 상업지역의 대지 면적 13.37제곱미터고 층수는 4층 중에 1층입니다. 자, 중요한 건 노후 건축물이에요. 85년도 건축이 됐기 때문에 노후 건축물이고 향후에 재건축이 되거나 또는 재개발이 됐을 때 감정평가를 냈을 때는 1층이기 때문에 다른 2층, 3층 됐을 때 감정가가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와 함께 상업지역의 대지 면적 13.37제곱미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위치 한번 입지를 보면요. 시민공원역 도보 약 2분 거리 위치했습니다. 바로 2분이기 때문에 뭐 역을 지하철 이용할 수 있고요. 앞에 뭐 상권들 상당히 확대 잘 되어 있고요. 지하철망은 1호선과 그다음에 옆으로 이동하면 인천시청역을 연결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인천시청역은 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향후에 또 되게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통망이라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주안 이사동 재정비 촉진지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안 11구역 내외에 위치한 재개발 구역 내외에 위치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2만 1,000여 세대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 되어 있는 재정비 촉진 지구고 학군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군들이 100년 이상 된 학교도 있을 정도로 인천에서도 상당히 뭐 인천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도 아실 겁니다. 그만큼 인천에 전통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학군들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메리트가 있고 뭐 나중에 향후에 아파트 들어왔을 때도 안정적인 집값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학군이죠. 자, 학군이 자리 잡아야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재정비 지금 촉진지구 안에 있고 지금 현재 이 주안 11구역 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 구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큰 상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1구역 내 같이 함께 재개발도 할 수 있다는 거 좀 포인트를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실제 사진을 보면요. 옆에 보면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이미 완성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프로조죠. 그다음에 옆에는 현대 힐스테이트인데 일군 건설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주안 일대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안 일대 가보신 분들 엄청나게 공사부터 해가지고 엄청 높은 크레인들이 다양하게 자 여기도 보면 뒤쪽에도 막 크레인이 펼쳐져 있죠. 상당히 개발 행위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호재로 넘어가면 이 GTX 비노선 인천시청역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인천 지하철 2호선에서 바로 인천시청 두 정거장만 이용하면 인천시청역입니다. 자, 이 GTX 비노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GTX 비노선에 빠르게 접근성이 가능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주안 일대가 앞으로의 교통이 더욱더 개선이 된다고 하면 이 서울 접근선에 따라서 상당히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 현재 보면 지금 뭐 부평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1호선과 7호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잡아주고 있는데 주안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부평 대비했을 때는 좀 더 소외됐긴 했지만 앞으로 인천시청역이 어느 정도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25년도 완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차량으로 한 5분에서 10분 내에 10분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10분 정도 내외에 이 안에 중심이 있고 자 그리고 인천시청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시청이 가깝게 위치했다는 건 말고 인천은 상당히 중심 지역이고 물론 광역시다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 뭐 송도도 있고 청라도 있고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지만 이 환승센터 있고 편의시설부터 백화점부터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허브센터로 바뀐다 하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지금 이제 운현역까지 정차를 하는데 인천대공원역에서 이제 운현역까지 정차를 하는데 운현에서 이제 시흥으로 해서 신안산선 연장 추진이 계획이 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이 고양까지 연결되는 게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산의 일부 지역들 인천 지하철 2호선 호재 때문에 가격이 오른 지역들도 있긴 한데 지금 고양 북쪽과 남쪽에는 이 신안산선 연결된다 하면 또한 교통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로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인천 2040, 2040년도의 인천의 모습은 자, 이 모습인데 이 주안 일대가 지역 중심인데 바로 오른쪽에 구월동이 인천의 이제 또 하나의 핵심 도심. 자, 도심이 두 개가 있습니다. 2040년도에 인천의 도심은 두 개인데 하나가 부평이고요. 하나 구월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구월과 부평이 가깝게 위치한 주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또 할 수 있고 또한 지역 중심의 역할로서 또 이 주거와 상업 지역의 핵심으로 또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모습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실제 모습은 85년도 건축물입니다. 상당히 노후화가 됐고요. 그중에 1층 건축물이고 자, 밑에 옆에 지금 뭐 제가 업데이트 한번 하진 않았는데 하나포레나 주상복합이 근사하게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업데이트 한번 바꾸기를 하겠는데 자, 이 모습인데 실제 내부를 보면요. 아, 정말 화장실도 많이 낙후돼 있고 정말 복도도 옛날 모습이다. 상당히 노후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실제 이 지금 중안동 상가의 이 모습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집들도 상당히 노후화된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개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노후 개선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금액을 보면 이제 1억 8천만 원입니다. 1층이고 1억 8천만 원입니다. 1층이고 1억 8천이고요. 월세는 지금 월 12만 원 지금 받고 있고요. 대출은 한 4천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대출은 4천만 원 좀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감정가가 낮기 때문에 자, 실투자 금액은 1억 4천만 원 투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 또는 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 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또 전화 주시면 또 상담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을 직접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 또는 뭐 직접 보셔도 좋습니다. 현장 보시면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천에 위치한 주안동의 상가를 만나봤습니다. 상가 투자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만나본 두 가지의 상가의 매력이 정말 반대되는 그런 상가의 매력도를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낙후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바뀔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상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사항 생기셨거나 투자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62 번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솔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로 이 시간 꽉 채워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상담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서울전화 02-2128-8562번, 전화상담, 문자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소식도 받아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실시간 댓글로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이 상담 내용까지 저희가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토마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저희 프로그램 다시 보기 하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